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김술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아젠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 덕분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인구 5천만 1억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현상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더 이상 국민연금을 지탱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력의 부족, 노인 빈곤율의 증가, 경제의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5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25명 수준이었던 출산율은 현재 1.2명으로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양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연책이 아닌 스스로 돈을 벌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감한 육아휴직 정책입니다. 출산율을 비약적으로 높인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을 480일간 쓸 수 있으며 이 중 390일 동안 임금의 80%를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가사 분담 비율을 높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육아휴직은 365일간 쓸 수 있으나 임금의 40%만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의 육아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위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육아휴직을 휴가처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제로 육아휴직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현행 영유아 보유법에서는 총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해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거나 있어도 입세 경쟁률이 너무 높아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를 진행해 본 결과 설치 대상 사업장 1143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578개소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치 규모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매우 영세한 규모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경우인 것이죠. 일하면서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못 낳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총의를 모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